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우리 모두는 파이어족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은 도대체 무슨 의미고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파이어족이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조기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솔직히 우리는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사니 짐에 갇혀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해서 하지 않을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아직 우리에겐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퇴사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의 영문은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라는 의미로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빨리 모아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말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말, 한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유행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노력은 이미 누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입사했었던 2000년에도 파이어족이 되고자 했던 선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죠. 우선 파이어족이 되려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필요한 돈과 퇴사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필요한 돈, 경제적 자유 획득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니까요. 그러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무언가는 생각할 틈이 없죠.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도 지금은 일단 직장 생활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야 그 다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특히 빨리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어족을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솔직히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4% 룰을 말하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7% 룰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생활비를 자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어렵죠. 어쨌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활비가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4% 룰은 3천만 원의 25배인 7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최소 금액이죠. 그리고 7% 룰은 그보다 더 커지고요. 자본소득 대체는 그보다 훨씬 커집니다. 결국 파이어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꿈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죠. 지금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요즘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은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 과감한 연끌 투자로 폭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 부채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들은 모아둔 돈이 부족하니까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투자를 합니다. 결국 손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 MZ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순자산 금액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우연하게도 경제적 자유와 부자라는 인식의 최소 금액과 동일했습니다. 10억은 대한민국 가구당 순자산 상위 10% 내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요즘은 누구나 쉽게 억억하니까 10억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0억은 1년에 5천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하는 큰 돈이죠. 실제로 모아보면 엄청난 금액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해도 길어야 20년인데 과연 직장 생활을 통해 파이어족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투자를 하지 않는 직장인은 찾아보기 힘들죠.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고요. 슬프게도 당신에게 부모님의 엄청난 지원이 있거나 투자의 기재가 아니라면 직장 생활의 월급만을 통해서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직장인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직장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경제력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경제력이 모든 가치의 기준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직장생활이나 결혼, 출산과 자녀교육, 집과 자동차, 주식이나 코인 등 걱정과 불안을 야기하는 대부분이 경제력, 즉 돈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은 흑수저에게는 이상향과 같은 단어죠.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 자유, 즉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빨리 모아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누구나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조용한 퇴직은 콰이어트 퀴팅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과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고 더 이상 회사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전의식과 열정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죠. 조용한 퇴직을 선택한 이들은 회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고 항상 1인분만 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추가적으로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조용한 퇴직은 MZ세대 직장인들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직장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승진 가능성이나 기회가 없는 직장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특히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용한 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눈에도 확실히 보이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언급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어족과 조용한 퇴직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변화이자 트렌드이며 이 둘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고요.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 조기 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고 조용한 퇴직은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을 견디며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파이어족은 원하는 결과의 모습이고 조용한 퇴직은 그 과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직 둘 다 경제적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용한 퇴직의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조기 퇴사를 위해 돈을 투자하고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자유가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의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상사나 동료들도 당신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갑게 보일 리가 없고 상황은 점점 악순환됩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또한 파이어족과 조용한 퇴직은 지금은 단어로서 규정되어 사람들에게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은 직장인들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입사했을 때도 지금보다 그 수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는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더 이상 승진 기회가 없고 회사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원망만 가득한 선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조용한 퇴직을 선택한 선배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고인물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안타까웠죠. 아마 이들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었다면 벌써 때려치고 나갔을 겁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직장인이 항상 많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들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슬프게도 시대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결국 파이어족과 조용한 퇴직이라는 말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저 또한 경제적 자유가 갖춰진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생각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한 퇴사나 시끄러운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준비된 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도 부족하고 회사를 그만둘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점점 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할 거야? 솔직히 저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인생의 회사가 전부인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진짜로 없나요?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자유의 제한 때문에 직장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만 있다면 제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와 2000cc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고 1억이 넘는 예금과 연봉 그리고 1년의 해외여행을 한 번 이상은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산층이 꼭 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파이어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존경도 받고 싶고요. 어쩌면 저는 권력욕이나 금전욕보다는 명예욕이 더 강한 듯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트라우마 같은 감정을 그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이 웃으며 행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은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거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 합니다. 게다가 싫은데 웃어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적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솔직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은 꼴 보기도 싫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도 주기 싫고 피해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떠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와이프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시간적 제약도 많고 심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많이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말이죠.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CEO가 되거나 큰 사업가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와이프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하겠지만 저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마음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직장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영수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과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기에 PC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게임만 하고 죽고 싶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독서도 하고 싶고 말로만 들었던 인기 영화나 드라마, 웹툰을 모두 보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한 방에 쭉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직장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하고 시간과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파이어족의 진정한 의미는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경제적 자유를 통해 그만두고 싶은 직장인,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실행하고자 하는 직장인,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가 있음에도 직장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또한 분명한 파이어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으세요? 진정한 파이어족이 되려면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히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 신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파이어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파이어족은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조기 은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인 직장 생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고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려는 사람들이죠. 물론 직장 생활이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도망치려는 명분으로 파이어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감히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별로 생각하는 순자산 금액도 10억에서 30억 이상까지 상이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틀린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정도의 순자산이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 금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엄청나게 힘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4% 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4% 룰이란 1년 생활비의 25배 수준인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4%는 자산의 감소가 없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하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미감한되고 화폐 가치가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 존재하는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의 1년 생활비가 4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25배에 해당되는 10억이 필요한 거죠. 방법으로는 1년 생활비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더 많은 순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절약이나 저축, 투자에 올인하는 거죠. 당연히 구두쇠와 투자의 규제가 동시에 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10억의 경우 대한민국 가구당 순자산 상위 10% 수준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4%면 순자산 금액이 2배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하기 싫은 직장 생활도 당장 그만두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1년 생활비보다 자본소득이 더 많아야 한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죠. 솔직히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냥 짜증나는 거죠.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MZ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최소 10억 이상은 필요하다였습니다. 하지만 10억은 세후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과연 10억이 40대 초반까지 가능할까요? 솔직히 60대 초반까지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나 파이어족을 생각하면 가끔은 10억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책에서 나는 5천만 원으로 100억을 모았다. 40살 회사를 그만두고 20억을 모아서 제주도로 간 이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성공법 등의 제목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물론 알량한 자존심과 질투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솔직히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좌절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4% 룰이 현실적으로 와 닿으십니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몇 프로 룰이 필요한 겁니까? 보수적인 저는 기존 4% 룰에 정기예금이자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8%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 수익률은 너무 어렵기에 4% 수익률을 감안하면 순자산 금액이 1년 생활비의 50배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4% 룰이 아니라 2% 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저는 생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파이어족이 꼭 되고 싶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